옛날을 따지면 옛날에. 조선시대에 맞아. 가장 수명이 길었던 게 내시입니다. 즉 제거를 하면 7년의 수명이 늡니다. 근데 걔들도 중성화하면은 맞아요. 수명이 늘어요. 같은 이유예요. 그래서 한번 하셔도 일단 수명이 늘어요. 같이 하시죠. 아 저는 근데 그냥 굵고 짧게 아니야 생각해보니까 해도 나쁘지 않을 것 같긴 해. 안녕하세요, 훈련사 강용입니다. 제가 항상 저 강아지를 모시고 또 가끔 보호자님하고 같이 이렇게 유튜브를 했는데, 야 오늘은 저 팟캐스트 느낌으로, 아니 팟캐스트죠? 제가 드디어 모시고 싶었던 분을 모셨습니다. 오늘 저 궤도님이 나오셨는데요. 야 어떻게 여기 나올 수 있지? 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과학 커뮤니케이터 궤도입니다. 반갑습니다. 아니 죄송해요. 제가 지금 너무 신났어요. 뭐 내적으로 형님이기 때문에. 아이고 그럼요. 제가 형님입니다. 제가 형입니다. 예. 놀라지 마세요. 절대 놀라지 마세요. 이게 사실 제 과학이 부족합니다. 아이고 저도 부족합니다. 아니 그럴 리가요. 그럴 리가요. 아 우리나라 최고 전문가신데. 아니야. 이게 저 같은 예. 경우에는 이렇게 어떤 학문적으로 갖춰진 분들이나 준비되신 분들이나 이런 분들을 보면은 예전에 어렸을 때는 막 피했거든요. 네네. 내 약점이 들킬까 봐. 아 너무너무 궁금한 아니 거예요. 이거는 약점이라 볼 수는 없고요. 아예 다른 결이에요. 그러니까 어떤 거냐면 물리학으로 치면은 네. 이론- 또 이- 나오나요? 너무 재밌어 이런 거. 그러니까 이론 물리학자가 있고 네. 실험 물리학자가 있어요. 예를 들어 그 영국인들이 가장 사랑하는 물리학자가 마이클 페러데이라는 분인데 어렵다. 이분이 정말 훌륭한 실험 물리학자. 네, 아세요? 들어보는 보시죠. 마이클 페러데이. 페러데이. 어떤 분이냐면 이분이 없었다면 우리 방송 못 합니다. 진짜요? 지금 우리가 사용하는 전기를 찾아내신 분이에요. 아인슈타인 아닙니까? 아인슈타인 아니에요. 이 마이클 페러데이가 네. 과학을 너무 좋아해서 그냥 무작정 그 마을에 온 과학자를 따라가서 저를 네. 조수로 써달라. 그렇게 시작을 했는데 그 사람이 이제 본인이 알아요. 본인이 나는 천재가 아니다. 천재들은 딱 보면은 이게 된다 안 된다가 바로 보여요. 똑똑한 사람 특징이에요. 그냥 딱 어허. 보면 아 이건 안 되는 거야. 실험이든 실험을? 어떤 과학이든. 왜냐면은 가설을 세우고 안 되고 또 가설을 세우고 그게 아니라 그냥 딱 하면 알아요. 천재들의 직관이라는 게 뭐냐면은 시간을 아끼는 거죠. 이렇게 해서는 의미가 없다. 어. 이건 안 된다. 물론 이제 안 하나 그러면 있어요. 죄송하죠. 네. 요 팟캐스트는 되겠습니까? 아 저도 천재가 아니라고 그랬었는데 네. 이제 이 전기를 발견한다라는 게 사실은 간단한 일이 아니에요. 근데 마이클 너무 페러데이는 궁금해. 천재가 아니잖아. 그러니까 그냥 무작정 실험을 합니다. 네. 그러니까 막 몇백 번, 몇천 번 실험을 하니까 과학자들이 야 너 바보야? 왜 그렇게 하고 있어? 안 되는 거 몰라? 근데 몇만 번을 해서 결국 지금 우리가 쓰는 상용화할 수 있는 전기를 찾아내는 거죠. 그러니까 어쩌면 실험 물리학자는 어떤 직관보다 중요한 게 실험 물리학자네. 굉장한 경험. 네, 그러니까 어쩌면 실험 동물학자. 네. 그것까지는 궁금한 게 있어요. 제 요즘 AI 그러잖아요. 네. 이 시대에 내가 살아남을 수 있을까? 요즘에 이런 질문 많잖아요. 요 직업은 뭐 몇 년 안에 사라진다. 그렇죠, 그렇죠. 요 사라진다. 네. 대도님의 역할이나 먹고 사는 거는 이 AI와 상관없어. 어떻게? 사라질 직업 1위부터 뭐 100위까지 뭐 이런 있더라고요. 것들이 네? 되게 옛날 스타일이에요. 이제는 그런 걸 리스트업할 필요가 없을 정도로 지금 뭐 대충 추정하기로는 정해져 있어요, 그냥. 한 8,500만 개 일자리가 사라진다. 네, 근데 또 9,700만 개의 새로운 일자리가 생길 거라고 보는 전망도 있기 때문에 대부분의 직업이 완전 시프트 될 거라고 보고 있는 거고. 네,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우리가 지금 알고 있던 어떤 직업이 좀 많이 바뀔 것이다. 이렇게 보는 거죠. 강아지 훈련사는 어떻게 보시나요? 강아지 훈련사는 그 추구하는 본질이 뭐세요? 추구하는 본질. 우와, 나 이런 거 보통 내가 보호자한테 물어보는데 네. 나한테 본질을 물어보더니 강아지 훈련사의 본질. 나는 왜 이 일을 하는가? 저 초등학교 때는요. 네. 그 어떤 친구가 나 강아지 좋아한다라고 해보세요. 나 강아지 좋아한다? 내가 더 좋아해. 아 진짜 경쟁. 이랬어요. 네네네. 내가 걔를 더 좋아하는 사람이지 아. 네가 나보다 더 좋아할까? 이랬는데 아. 어느 순간부터는 이 강아지가 이 주인하고 행복하게 살게끔 내가 도와주는 역할을 했을 때 너무 행복하더라고요. 그게 저의 본질인 것 같아요. 이게 이제는 뭐 사실 사명감으로 나는 훈련사를 해야 되겠어 이런 건 아니었습니다. 이 강아지하고 사람이 행복하게 사는 모습이 너무 좋았고 그걸로 나는 내 가정을 읽을 수 있고 이게 저의 본질입니다. 그러면은 결국 본질은 네.
내가 강아지를 좋아한다라는 거잖아요. 맞아요. 어떻게 보면 이제 본질이라는 것이 지금 강아지를 내가 좋아하는 것. 그렇죠. 강아지도 형욱님을 좋아하잖아요. 개들은 저를 안 좋아할 수도 있어요. 근데 그 개는 아니니까 일단 개 생각을 하지 마시고 인공지능이 발전한다면 좋아하는 마음이 바뀔까요? 안 좋아집니까? 아니요. 아니에요. 그러면은 어쩌면 변하지 않는 본질, 인공지능이 발전해도 개를 좋아하는 마음은 그대로 있을 거예요. 그럼요. 네, 그러면 이것이 그대로 있다면 이렇게 개를 좋아하는 직업을 갖고 있는 거는 사실 굉장히 유리한 상황인 거죠. 내가 좋아하는 네. 것을 직업으로 그렇죠, 그렇죠. 산다는. 제일 빨리 대체되는 것들은 일단 우리가 하기 싫은 것들이에요. 예를 들어 계속해서 반복되는 똑같은 안내 전화를 계속 똑같이 말하는 거. 굉장한 정서적 스트레스를 주는데 이거는 바로 대체가 되죠. 지금도 이제 텔레마케터는 정말 빠르게 대체되고 있잖아요. 이것들도 사람이 하고 싶지 않아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은 빠르게 대체가 되는데 우리가 뭔가 좋아하고 우리가 어떤 본질을 갖고 있고 이것이 인공지능 시대에 크게 바뀌지 않을 것이다. 그러면 강아지도 로봇 강아지로 대체가 될 수도 있나요? 그럴 수도 있는데 요거는 조금 요런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아요. 로봇 강아지를 어디까지 정의할 것인가? 조금만 다시 설명해 주세요. 그럼 예를 들어 인간 로봇이다 네. 했을 때는 어디까지일까요? 아. 인간 로봇이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로봇이 세 종류가 있어요. 네. 휴머노이드, 안드로이드, 사이보그 이렇게 있습니다. 휴머노이드는 인간형 로봇을 말해요. 인간형으로 팔다리가 인간과 똑같고 인간의 문화권에서 생활하기 딱 좋게 돼 네. 있지만 네네. 얼굴은 인간과 닮지 않아서 보자마자 로봇인 걸 알아요. 옵티머스라든지 아틀라스 다 인간형 휴머노이드. 딱 보자마자 로봇인 걸 알잖아요. 맞아요. 그러면 일단 휴머노이드. 근데 휴머노이드. 안드로이드는 뭐냐면 인간과 구분이 좀 어려워요. 얼굴까지도? 인간의 외형을 갖고 있어요. 그래서 안드로이드는 인간과 구분이 좀 어려운 것. 사이보그는 인간의 일부 기관을 대체한 겁니다. 기계로. 예를 들어 인공심장. 그럼 사이보그예요. 인공칼. 네, 그러면 인간 로봇이다 했을 때 우리가 정의를 해야 되죠. 인간형 로봇이냐 아니면 정말 인간이 사이보그처럼 뭔가를 대체한 걸 말할까? 그런 거 정의가 명확해야 되는데 로봇 강아지를 어디까지 정의할 것인가를 봐야 되는 거죠. 그래? 그러니까 어쨌든 중요한 거는 이게 강아지 로봇이라 했을 때 이걸 강아지라고 볼 수 있을까? 그렇지. 로봇이라 볼 수 있을까? 근데 이럴 수 있죠. 예를 들어서 내가 강아지에게 애착을 느끼는 거는 실제로 얘가 교감을 하고 서로 어떤 스킨십이 있어서 옥시토신이 분비되는 걸 말해요. 그렇죠. 그럼 신뢰도 생기고 그렇죠. 어떤 소속감도 생기고 예를 들어 예전같이 원시사회면은 우리가 모여 살잖아요. 네. 나이가 어리던 많던 뭐 젊든 뭐 남자 여자 뭐 상관없이 모두가 무리 생활을 해요. 그럼요. 그럼 서로 스킨십도 많이 하고 그렇죠. 대화도 하고 이러면은 옥시토신이 나와서 유대감이 만들어지는데 현대 사회 특징이 서로 완전 개인화돼 있어요. 접촉 자체가 이제 좀 안 되죠. 사람 간의 어떤 스킨십과 대화와 관계가 있어야 나오는 옥시토신 호르몬인데 옥시토신이 안 나온다는 건 불행한 상황일 수 있다라는 거거든요. 그러면 기존의 강아지만큼의 어떤 옥시토신을 분비시킬 수 있는가? 가능하다고 보는 거고 실제로 요즘에 그 AI 로봇 아이 같은 것을 로봇 아이. 네, 일종의 휴머노이드인데 인간을 닮았지만 인간과 구분 안 되는 건 아니고 네. 인형 같은 거죠. 근데 이제 이게 뭐 독거 노인 가정이나 이런 곳에 가면은 그분들의 행복도가 너무 올라간대요. 그게 되나? 로봇인데? 그럴 것 같죠. 근데 그 AI 로봇 아이가 네. 문 열고 딱 들어오면 할머니 이제 오셨어요? 이러면서 인사를 해줘. 나는 할머니가 세상에서 제일 좋아요. 이런 이야기를 해주는 것만으로도 안정감을 찾아서 세로토닌이나 옥시토신이 나온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거는 실제로 우울증이 감소하는 효과가 있어요. 근데 로봇 강아지에게도 어떤 우리가 어떤 교감을 하고 스킨십을 할 수 있다면 그렇다면 내가 애착을 갖고 얘를 실제 강아지처럼 대상화할 수 있겠죠. 이게 개를 또 내 개를 내가 좋아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네. 나를 닮거든요. 그 젊을 때 애기 없을 때는 유전이 뭐가 중요해. 사람 나름이지 했다가 유전이 거의 다긴 합니다. 직접 내 자식을 받아본 분들은 이 자식 똑같네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렇죠. 근데 개들이 예. 주인을 닮아요. 맞아요. 특히나 주인의 사회성을 닮거든요. 네. 근데 그것까지도 AI가 할 수 있을까요? AI 특징이 제일 중요한 게 그 사용자의 수준에 맞춰서 답을 주거든요.
예를 들어 내가 초등학생처럼 행동을 하면 초등학생 같은 답밖에 못해요. 그래서 내 챗GPT가 네. 이상한가? 약간 멍청하죠 느낌이. 야 뭐가 좋아? 야 이게 좋아 저게 좋아 이렇게 말하면 이제 그런 답밖에 못하는데. 나 아까 차에서도 너 사실이야? 라고 아까 차에서 네. 진짜? 제대로 찾았어? 어. 내가 그러니까 초등학생들이잖아. 야 거짓말하지 마. 야 제 바른 대로 말해. 이러면 초등학생처럼 답을 하는 거예요. 미안하다. 근데 전문가들이 사용하는 AI는 네. 전문적인 용어를 써요. 그러면 나오는 답이 굉장히 수준 높은 답이 나오는 거예요. 살짝 기분 나쁜데? 그러면 네. 저 궤도님 챗GPT는 뭐 엄청 똑똑하겠네요. 그러니까 이런 거죠. 예를 들어서 이건 직접 해보시면 되는데 예를 네. 들어 하늘은 왜 파래? 구름은 왜 하얘? 왜? 초등학생 질문. 그럼 거기에 맞춰 그런 답을 건 해줘. 안 하지. 예를 들어서 초등학생들 아니 형님이 그런 게 아니라 초등학생이. 네네네. 그런데 예를 들어서 하늘이 파란 이유와 구름이 하얀 이유를 레일리 산란과 미산란 관점에서 구분을 해서 두 가지의 차이점을 설명해 줄래? 난 벌써 못 알아듣겠어. 이러면은 레일리는 이제 뭐지? 얘가 어디까지 알고 있는지를 보고 입자 크기 대비 가시광선이 어떻게 산란되는가를 설명하는 글이 나오는 거예요. 제가 뉴스에서 봤는데요. 이 사람한테 하면은 이 사람의 능력을 10배로 배가시키지만 어떤 사람이 썼을 때는 250배로 그렇죠, 배가시켜서 네. 이걸로 인해서 능력 차가 훨씬 더 벌어질 거라는 뉴스를 들은 적이 있거든요. 양극화될 수 있죠. 그래서 AI가 다 해주니까 공부 안 해도 되라는 게 아니라 네. AI가 있으니까 이제 우린 더 공부해야 돼요. 이 말이 뭐냐면은 사람마다 개인화된 AI가 붙는 거예요. 즉 형옥님이 사용하는 AI는 네. 제 AI랑 많이 달라요. 그러면 AI 그거 어떻게 잠깐만 어떻게 아니. 모르는 일 아닙니까? 아니 다르다는 건 아, 확실해요. 그렇지, 어떤 다른 차이인지 모르겠지만 거지. 다르다는 확실해요. 예를 그쵸? 들어 다른 것뿐이잖아요. 강아지 관련된 현실 정보들을 그쵸. 훨씬 많이 알고 있을 거고 그렇죠. 얘랑 대화를 네, 맨날 제 하니까. AI는 네. 뭘 물어보든 과학 기반으로 설명하려고 할 거예요. 그쪽으로 많이 하도 질문을 그렇게만 했기 물어보니까 때문에. 그러니까 이게 차이가 있을 거예요. 무조건 AI의 특징이 개인화된 정보를 준다는 건데 음. 그러면은 사실 로봇 강아지 이 AI가 탑재된 강아지도 네. 내 목소리에만 반응하게 돼 있을 수 있죠. 그래서 누가 충성- 불러도 안 오다가 충성심을 강하게 해줘. 그렇죠. 들어보니까 네. 실제로 음. 강아지를 키우는 일은 고된 일이 되기도 해요. 요즘에는 반려석인가? 반려석 예전부터 있었어요. 애완용 돌이 있었는데 능력 구르기 뭐 가만히 있기 물이 증발하기 막 이런 게 있어요. 막 물 주면 증발하는 거. 그건 대기 현상인데 그냥. 근데 이런 것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된다니까. 애착이 생기는 거예요. 지금 이야기하는 건 어떤 애착 관계잖아요. 네. 그럼 옥시토신 쪽으로 봐야 되는 거고. 그러면은 실제로 예를 들어 내가 애착 인형조차도 버리지를 못하는데 얘가 AI가 탑재돼서 대화를 나누고 나의 기억을 갖고 있고 공유하는 기억이 있고 추억이 있어요. 그러면 과연 똑같이 우리가 반려동물로 살 수 있지 않을까? 그러니까 어떤 애착이 생긴 대상이 있다라는 거고 거기에 네. 내가 마치 얘를 의인화해서 사람처럼 느낀다면 네. 똑같이 생길 수 있다라는 거죠. 도움이 될 수 있는지 좀 몇 가지만 얘기를 해드려 볼게요. 개를 키울 때 음. 여러 가지 행복감과 만족감이 있지만 음. 이들의 실수가 꽤 내가 얘를 키우게끔 또 얘랑 살면서 행복함을 느끼게 해주는 요소이기도 해요. 가끔 하는 소변 대변 실수. 이 배변 패드가 있으면 어떤 개들은 여기다가 안 싸고 여기다가 싸는 것도 아니고 이 여기다 싸는 애들이 있거든요. 경계면. 이게 모서리 폭격기라고 하는데 여기에다가 싸는 애들이 아 있어요. 이거 많이 물어보시더라고 저한테. 아 그걸 왜 이쪽에다 물어봐? 아 잠깐만 롤은 지킵시다. 우리 아니 그냥 혹시 과학이냐고. 유튜브가 상도덕이 없어. 아니, 유튜버들이 그러니까 저한테 꼭 배변 패드 해놓으면 가운데 싸면 깔끔한데 경계에 싸는데 이거 이게 내가 잘 알지 이게 과학이냐고. 이거 이유가 뭐예요? 근데 제가 추정한 것도 있거든요. 한번 들어볼까요? 자, 그럼 제가 추론한 걸로는 아마도 이 소변을 본다는 행위가 영역에 대한 표시인데 가운데다 싸는 것보다 사이드로 싸는 게 최대한 내 영역을 크게 만들 수 있기 때문에 이 영역의 표면적 때문에 최대한 경계면의 끝 부분에 싸는 게 아닐까. 그 밖에서 혼나니까. 어느 정도 좀 일리가 있는 겁니까 이게? 아 말도 안 되죠. 아 그래요? 그럼 네 정답이 뭐죠? 이게 생후 6개월 정도까지는 애들이 어려요. 사람 나이로 치면 한 7세. 근데 이 친구가 한 3, 4개월 때부터 밖에 나가서 산책을 하다 보면 이 흙과 녹지 풀에다가 소변을 보잖아요. 그럼 이 소변이 이 밑에 싹 들어가요. 그러면은 예전에는 배변 패드 저 패드에 자기 오줌이 묻으면
이 냄새가 그냥 내 오줌 냄새거든요. 근데 흙에 들어가면 흙과 오줌이 뒤섞이고 섞이죠. 풀과 오줌이 뒤섞여요. 어허. 내가 그냥 소변을 본 게 아니라 여기다가 뭔가 표시를 한 건가? 라는 생각을 한번 하게 됩니다. 이거를 이제 배우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러면서 걔들이 소변이란 배설 충동에 의한 활동이 아니라 내 감정을 표현하는 수단이기도 하겠구나라는 걸 배우기 시작을 하죠. 그러면서 걔들이 내 동네에는 몇 마리의 개가 살고 그리고 또 수컷이 몇 마리고 암컷이 몇 마리고 그렇죠. 그러다가 산책 열심히 하고 재밌게 마킹하고 집에 딱 들어갔는데 어머나 패드가 있어. 그럼 싸기는 해야 돼. 싸고 싶진 않아. 그래서 하는 행동이 앞발만 넣고 싸는 거예요. 싸기 싫다라는 뜻이에요. 여기다가. 여기다 싸야 되는 것은 알겠지만 알지만 싸고 싶지 싶지는 않다. 않아. 근데 진짜 강아지처럼 생각을 해야 되는구나. 예, 아니 생각해 보니까 일리가 있네요. 왜냐면 어쨌든 배변 패드에서는 누구도 정보를 얻지 못하니까 맞아요. 영역 표시할 필요가 없는 거야. 누구도 보지 않고 볼 수도 없는 플랫폼에 게시글을 올리는 거죠. 그렇죠. 가입자가 조회수가 0인데 여기다가 내가 글을 쓸 이유가 없거든. 좋아요도 누구도 안 눌러. 그러니까 비공개인데 아무도 안 보는데 내가 거기 써서 뭐 할 거야? 내가 쓰는 이유가 SNS 하는 이유가 뭔데? 그죠? 모서리에 싸는 것도 사실 이거 실수가 아닙니다. 그럼 이거 그러면 근데 이거 이런 의사소통이야. 이런 것까지 예. AI가 할 수 프로그래밍 있을까요? 할 수 있죠. 이것까지? 예, 십성을 어떻게 교육을 시키냐면 과거에는 이 로봇에다가 네가 무슨 일을 해야 되는지를 하나하나 다 입력을 했어요. 근데 지금은 어떻게 되냐면 맞아. AI가 탑재된 로봇이 근로자들의 모습을 보고 배워요. 사람처럼. 예를 들어 선배가 후배 가르치듯이 사수가 가르치듯이 야, 봐봐 한번. 야 봐봐 이렇게 이거 이렇게 하는 거 그럼 로봇이 보고 있다가 똑같이 흉내를 내는 거죠. 진짜요? 네. 근데 이런 식으로 교육을 한다면 나루토 보셨어요? 아니요. 나루토에 이제 환영 분신술이 있는데 얘가 쫙 분신들이 얻은 정보가 이제 나중에 합쳐지면은 네. 모든 기억이 다 연결돼 있거든요. 그런 식으로 로봇들이 각자 일터에서 배운 것들이 뭐 데이터 센터에서 모여가지고 네. 다 같이 배우는 거예요. 그러면 개가 될 수 있겠네. 다른 개들이 하는 모든 습성을 보고 배운다면 네. 모서리에 싸는 것도 왜 그런지 모르지만 흉내내겠죠. 근데 싸느냐 마느냐는 또 다른 얘기예요. 왜냐면 로봇 개는 안 싸는 게 낫거든요. 그러네. 그러네. 그거는 전기로 움직일 텐데 굳이 뭘 싸? 아. 그죠? 배변 패드 필요 없죠. 또 이 AI 얘기해서 그런데 이 강아지하고 대화할 수 있는 시대가 올까요? 거의 우리나라에서 유일하게 실제 대화를 하시는 분이시잖아요. 제가 영상들 많이 봤는데 생각보다 정교한 대화를 하셔가지고 뭘 봤어? 그래도 아니 뭐가 있으신가? 왜냐면 사실 그런 대화는 안 되거든요, 사실. 그러니까 강아지가 생각보다 굉장히 똑똑해요. 네, 아시잖아요. 근데 그럼요. 강아지와 사람이 대화를 하는 과정에서 실제 대화가 이루어지는데 우리가 요 차이를 알아야 돼요. 언어를 이용한 인간의 대화는 맥락과 패턴을 나누는 거예요. 네. 근데 강아지와 인간의 대화는 맥락을 읽거나 이런 건 못하지만 의도를 파악하는 과정이거든요. 네. 의도만 파악하면 되죠. 그거를 할 수 있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내가 산책 가고 싶다. 네. 나는 여기서 더 놀고 싶다. 네. 나는 지금 졸리다. 네. 이 의도를 파악할 수 있고 인간과 대화할 수 있다라는 게 인간과 강아지의 대화거든요. 근데 이 의도를 파악하는 거는 AI가 데이터를 수집해서 분석을 하면은 점점 정밀해져요. 예를 들어 내가 밥을 먹고 싶지 않다. 이게 배가 아파서 밥을 먹고 싶지 않은 건지 아침을 먹은 지 얼마 안 돼서 먹고 싶지 않은 건지 이런 것도 파악할 수 있게 되는 거죠. 근데 그렇다고 해서 예를 들어 강아지가 딱 나왔는데 강영욱 님이 오늘 딱 옷을 입고 나오니까 야 그거보다 어제 입은 게 낫지 않아? 이런 건 못한다는 거야. 나 그런 건 싫어. 이런 건 나 못해. 그렇게 말하는 건 좀 원치 않아. 위아래가 안 맞잖아. 야 윗도리만 갈아입어. 이건 안 된다는 그래, 거야. 걔가 그렇게 말하는 건 난 싫어. 그죠? 솔직히. 이건 안 되지만 그 말하면은 예를 들어서 뭐 새로운 옷을 입었는데 냄새나 이런 것들이 낯설어서 나는 그거 싫다. 그런 어떤 의도는 전달할 수 있겠죠, 강아지가. 싫어. 이렇게. 싫어. 그럼 뭐가 싫은 거야? 옷을 입고 나왔으니까 뭐 옷 이런 걸 가능할 수 있지 않을까? 디테일한 건 안 되는 거예요. 어떤 맥락을 말하는 건 좀 어렵다. 이런 거. 야, 너 또 늦게 들어올 거냐? 강아지가 야, 너 며칠째야? 이렇게. 야, 그 재밌네. 그렇죠. 더 나아가면 그것도 가능할 수 있어요. 예를 들어서 네. 강아지의 뇌를 분석해서 네. 뇌 신호를 바탕으로 얘의 어떤 의사소통을 알아낼 수도 있겠다. 그러니까 행동만이 아니라 네.
우리도 뇌에서 어떤 생각을 하거나 어떤 걸 떠올리면 이제 뇌에서 활성화되는 부위가 달라져요. 네. 강아지도 마찬가지로 뇌에서 신호가 나오니까 얘가 행동뿐만 아니라 신호까지 AI가 학습을 해가지고 분석을 한다면 굉장히 정확한 정보를 주고받을 수도 있겠죠. 얘기를 하다 보니까 네. 저 같은 경우에는 얘가 그 하루 일과를 보면 네. 얼추 답이 나오거든요. 이 개는 이럴 것이다라는 거. 근데 이런 것들을 계속 가르치면 기분과 상황을 강영욱식으로 풀이할 수 있는 수준이 오겠네요. 강영님이 그걸 할 수 있는 이유는 네. 그간에 굉장히 많은 강아지의 행동을 봤기 때문이에요. 맞아요. 그죠? 맞아요. 그걸 기반으로 해석을 하시는 거잖아요. 맞아요. 이게 일종의 AI가 언어 모델을 가지고 수많은 데이터를 학습하고 나면은 네. 강영욱님만큼 분석된 결과를 내놓을 수 있죠. 어떻게 사업을 시작하면 좋을까요? 빨리 선점해야 돼요. 어떻게 사업을 시작하면 좋을까? 나 이거 잘할 수 있거든. 예를 들어 이런 거 있어요. 비슷한 경우가 네. 의료 데이터 분석, MRI 사진을 네. 둘 중에 한쪽에 맡길 수 있어. 네. 의사 선생님한테 맡길 것이냐, AI한테 맡길 것이냐. 솔직하게. 근데 아직까지는 저는 의사 선생님한테 갈 것 같긴 예를 들어 한데 이렇게 할게요. 솔직히 지금은 네. 저 오늘 삼성의료원 갔다 왔거든요. 예. 저 전문의입니다. 저 너무 좋아요. 그분. 나 그분한테 할 것 같아요. 근데 재미있는 게 실제로 이제 설문조사를 해보면은 네. AI가 더 신뢰가 된다라는 분들도 꽤 있어요. 이게 왜 그러냐면 그래요? 의사 선생님의 전문성을 의심하는 게 아니라 네. 의사 선생님이 하루에 뭐 예를 들어 한 100장의 사진을 봐요. 인간의 피로도가 있으니까 맞아. 꼼꼼히 볼 수 있겠지만 예를 맞아. 들어 막 오늘 너무 힘들었어. 맞아. 그러면 맞아. 피로도로 인해서 놓치는 분이 있을 수 있단 말이에요. 맞아. AI 피곤하지 않아요. 천장이든 만장이든 똑같이 보는 거죠. 근데 재밌는 게 뭐냐면 그럼 가장 좋은 선택은 뭐냐? 뭐예요? 사실은 의사 선생님과 AI의 콜라보입니다. 그렇지. 네. AI가 일단 전체를 보고요. 네. 의사 선생님은 검토를 하는 거예요. 그 의사 선생님은 봐야 될 지점이 명확하게 나오니까 네. 보고 숙련된 경험으로 판단한다. 이 말이 뭐냐? 예를 들어 비슷한 프로그램이 나왔어. 제일 퍼포먼스가 좋은 거는 AI와 강형욱의 콜라보인 거예요. 이 동물이 이 강아지가 이런 행동을 보이니까 이런 감정일 겁니다라는 결과가 나왔어요. 그때 강형욱이 딱 등장해서 요런 부분에 포인트가 있지만 이것보다도 요게 조금 더 주도적이니까 요게 비중을 더 줘야 되지 않을까요? 이게 가장 정확한 진단일 수 있는 거죠. 그러면 네. 그 과정을 AI가 판단하고 뭐 제가 검토하고 검수를 하고 한 그 결과들이 또 쌓이면 제가 검토를 이렇게 할 것 같다라는 것도 배울 수 있겠네요. 배울 수 있고 또 거기서 또 숙련된 경험이 또 나오겠죠. 이게 어떤 말이냐면 지금은 이제 배워서 나만큼 똑똑해지겠다라는 것만 보시는 거잖아요. 네. 생각해 보세요. 강영님이 직접 이제 가서 분석과 결과를 줘. 네. 그럼 하루에 5건을 할 수 있어요. 네. 근데 AI가 도와주잖아요. 네. 하루에 500건을 할 수 있는 거야. 갑시다. 그러니까 얼마나 좋아. 그러니까 굉장히 효율적인 시스템이 만들어질 수 있는 거죠. 오래 시간을 쓰지 않고 네. 포인트만 딱딱 짚고 넘어가도 강효용님이 하루에 한 3-4시간을 들여다보는 것 이상의 퀄리티가 나올 수 있다면 어마어마한 상황이 되는 거죠. 제가 왜 이거를 그냥 무작정 이렇게 거부하거나 밀쳐내지 못하는 게 저는 요즘에 테슬라 자율주행 FSD 그거 네. 유튜브로 좀 찾아보거든요. 사이버 트럭이 지금 가능해요, 우리나라에서. 사이버 트럭. 네. 그거 시승기를 봤는데 네, 네. 그 하나같이 한 마디씩 하는 공통점이 사람보다 낫는데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아니 근데 재밌는 게 지금 미국에서는 네. 수동 운전이 어색해하는 분들이 정말 늘어나고 수동 운전을 하는 상황 자체를 굉장히 불편해하는 분들이 와 많아요. 웃긴 말이다. 네. 잠깐만. 싫은 거야 이제 자, 운전. 지금 수동 운전이라고 하셨거든요. 수동 운전. FSD가 이제 기본인 거죠 어떻게 보면 나중에는. 그러니까 그렇게 보는 사람들이 늘어나고 있대요. 저도 수동 운전 하고 있거든요. 저도 그러고 왔고요. 근데 아마 뭐 구글 같은 경우는 가까운 미래에 핸들은 사라질 것이고 그 다음에 나아가서 운전은 하나의 취미가 될 것이다. 수동 운전이 취미가 된다. 그러니까 어떤 거냐면 예전에 처음 자동차 나왔을 때 네. 난리가 났었어요. 마차를 모는 분들은 네. 어디 저렇게 흉물스러운 게 도로를 다니냐. 도로는 말들의 것이다. 그런 분들 어떻게 됐냐 다 도태됐어요. 근데 그때 굉장히 눈치 빠른 분들은 그럼 빨리 운전을 배우자. 이제 택시 운전을 했으니까
내가 마부를 하면서 마차로 사람을 한번 10가족을 옮기는데 택시를 운전하니까 한 50가족을 옮기는 거야. 더 많은 돈을 벌었죠. 네. 근데 중요한 거는 지금 어떻게 됐느냐? 지금은 고속도로에 말이 진입하면 불법이에요. 아, 그런 시대가 네. 됐군. 그러니까 도로는 말이 다니는 곳이다라고 주장하던 사이에 이제 말이 고속도로로 가면 불법이 됐어. 이제는 구글에서는 이제 미래에는 운전은 불법이다. 그 운전 사람이 운전하면 네. 불법. 왜냐면 중간중간 수동 운전이 껴 있으면 사고가 나요. 왜냐면 보셨잖아요, 우리 한문철 선생님 거. 사고 왜 납니까? 인간의 욕심. 눈 두 개를 다 안 써. 네. 운전이 앞을 보질 않아. 아니 눈 두 개로 뭘 하느냐? 쟤를 제껴야겠다. 어. 여기서 슬쩍 역주행해야겠다. 그런 것 때문에 사고가 나요. 그러니까 이제 운전은 정해진 서킷에서 어떤 취미 활동으로서, 예를 들어 지금 제주도 가면 승마 경험하잖아. 승마 체험. 운전 체험. 그렇게 될 수도 수동 있다라는 운전 체험. 거지. 뭐 정답은 아닙니다, 여러분. 이런 견해가 있었다. 오해하실까봐. 너무 행복한 유토피아라는 건 아니에요. 왜냐면은 어쨌거나 AI로 인해서 직업을 잃는 분이 계실 거고, 그렇죠. 이 구조적인 문제는 내가 노력한다고 해결할 수 있는 건 아니에요. 국가나 기업이, 사회가 고민을 해야 되는 문제긴 해요. 근데 이 상황에서 우리가 무조건 이걸 거부하고 절대로 이런 건 일어나서는 안 돼. 예전에 러다이트 운동이라고 있어요. 러다이트 운동이 뭐냐면은 이제 기계가 노동자를 대신하니까 노동자들이 나와서 오한마루다 기계를 때려 부셔요. 그렇게 기계를 때려 부시던 분들은 사실은 지금은 이제 어쩌면 일자리를 잃을 수밖에 없죠. 저는 최근에 그 강아지 자동급식기라고 있어요. 그렇죠. 이 자동급식기도 AI라고 하는 것으로 이제 제 시간에 나오고 이제 뭐 예를 들어 뽀삐야 밥 먹으렴이라고 이제 하기도 하고, 가끔씩은 그 보호자님의 휴대폰과 거기 화면이 있어가지고 연결해서 보호자 얼굴로 얼굴이 나와. 뽀삐야. 예. 그 이제 내가 너무 오래된 훈련사에서 그런지 몰라도 개 밥은 주인이 줘야 돼요. 왜 그렇게 생각하세요? 왜 그렇게 생각하지 않으세요? 아니 여쭤보면, 아니 왜냐면 이게 갑자기 놀랐네. 이게 너무 훌륭한 생각이라서. 그래요? 개의 입장에서는. 그래서 여쭤보는 거예요. 왜 그렇게 생각해? 근거가 뭔지. 이게 과학적인 근거인지가 궁금해서. 기본적으로 예. 개라고 하는 동물은 그 늑대를 시초라고 해요. 공통 조상이 이제 늑대랑 같다라고 지금 보고 그렇죠. 있죠. 예. 늑대는 온 지구에 살았고 어허. 또 혼자 단독 생활을 하는 늑대에서부터 20마리가 대가족을 이뤘던 그 늑대까지 너무 다양한데 여기서부터 지금의 현재 리트리버까지 오기까지 중간 단계가 있어요. 어허. 이게 빌리지 독이라고 그래서 어허. 이 딱 요 단계가 뭐냐면 그 인간이 이제 정착을 하고 음식을 먹고 난 그 쓰레기들. 이거를 어떻게 할 줄 몰라가지고 어딘가 멀리 버렸는데 어느 날 야생에 있는 늑대 또는 들개들이 와서 그거를 먹었고 어라? 늑대들은 사냥 성공률이 10%에서 20%밖에 안 돼요. 굉장히 생존율이 낮은 거죠. 어떻게 보면. 굉장히 생존율이 낮고 그런데 뭐야? 하루에 한 번 또는 이틀에 한 번 먹이가 그냥 계속 제공이 되네. 사람을 따라다니니까 이 고생을 하지 않아도 됐고 사람을 따라다니다 보니까 1년에 한 번씩 오던 발정이 2번씩 오게 됐고 얘네들의 숫자가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게 됐고 어허. 그런데 어느 날 보니까 그 중에 100마리 중에 한두 마리가 너무 사람을 따러 얘네들을 사람과 잡아서 내 게르나 이런 데 데리고 들어오게 됐고 얘네들 이런 애들만 데리고 번식을 하고 또 이런 애들만 데리고 번식을 하다 보니까 콘서트인 줄 알았습니다. 이 식의 반려견이 된 거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드리고 싶은 말은 사람이 먹고 난 음식이 이 관계를 이루게 만들어줬고 밥을 제공하는 것을 어떤 기계에 위탁시킨다는 건 이 친구하고 나하고의 관계에 아주 강력한 끈을 논다라는 거거든요. 자녀를 키울 때도 용돈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용돈. 예를 들어서 부모는 용돈을 주지 않고 예. 다른 누군가가 용돈을 제공한다면 아이들이 누구를 조금 더 선호하게 될까라고 생각을 해보는 거죠. 지금 말씀을 들어보니까 월급도 비슷하잖아요. 네. 첫 월급을 받았을 때 그 행복 네. 있잖아요. 근데 그게 같은 날짜 같은 시간에 똑같이 동일한 금액이 들어오기 시작을 하면은 도파민이 안 나와요.
어쩌다가 보너스가 나오면 또 기분이 너무 좋거든요. 아하. 그러니까 어쩌면 일정하게 무언가가 지급된다라는 거는 예측이 완전히 가능한 행동이거든요. 어떻게 보면은 우리도 그렇잖아요. 근데 강아지도 마찬가지로 일정하게 똑같이 이게 주는 어떤 의미가 있는 거죠. 예를 들어서 우리도 일정하게 똑같이 되는 일들이 있어요. 뭐 로봇 청소기가 하루에 일정한 시간이 똑같이 돌아. 뭐 힘드세요? 좋죠. 너무 좋죠. 편리해요. 기특해 네. 죽겠어요. 그죠? 그리고 그러니까 일정하게 무언가를 하는 것들 중에 네. 우리가 이제 편리하다고 느끼는 것들이 있어요. 그렇죠. 그것도 예를 들어 우리도 뭐 일정한 시간에 밥 먹고 이것도 큰 문제 없어요. 맞아요. 근데 강아지 관점에서는 밥을 먹는다, 산책을 간다, 뭐 놀이를 한다, 뭐 이런 모든 활동이 얘네한테는 인생에서 너무 중요한 일들인 거예요. 너무 중요하죠. 네. 근데 예를 들어서 강영웅님이 네. 휴가를 가고 싶어. 네. 근데 휴가가 네. 1년에 뭐 한 달에 네. 똑같은 날 똑같은 시간에 나가서 네. 똑같은 곳만 가서 똑같은 행동을 하고 돌아와. 이거 휴가 가고 싶어요? 안 가도 될 것 같은데. 안 가도 갈 때. 이번에는 안 가도 네. 될 것 같아요. 그 친구를 만나도 똑같은 친구와 똑같은 네. 이야기를 나눠. 그렇지. 너무 지루하겠죠. 그러니까 어쩌면 우리가 인생에서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들은 자동화가 돼서는 안 돼요. 네. 낚시를 좋아해도 똑같은 위치에서 똑같이 낚싯대를 던져서 똑같은 물고기가 올라와. 낚시 가기 싫어져요. 아, 낚시 우리가 중요하게 생각하는 어떤 행동들이 패턴화가 되는 순간 우리는 완전 지루한 삶이 돼요. 강아지는 우리가 봤을 때 밥 먹는 거, 산책하는 거 이런 거 강아지한테는 그게 우리의 휴가 같은 거예요.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일. 근데 한 가지는 있어요. 어떤 게 있어요? 걔들은 어제 같은 오늘을 원하거든요. 아, 그거는 사람도 비슷하긴 해요. 아, 그래요? 그게 효율적이거든요. 네. 이게 그래서 얘네들이 매번 같은 사료를 먹어도 행복해. 안정감을 느끼는 거. 안정감. 그죠. 이게 근데 얘네들한테 중요해. 밥 먹는 것도 네. 밥을 줄 때 교감을 하잖아요. 그렇죠. 그게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때는 좀 다른데 그 사람과의 어떤 교감, 그러니까요. 옥시토신. 그러니까요. 근데 자동화되면 그 교감이 사라져요. 이게 엄청 중요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 똑같은 사람이 똑같은 먹이를 줘도 그 사람과의 어떤 스킨십이 있잖아요. 그 예를 들어 더 발전해. AI가 그럼요. 더 발전해서 정말 손이 나와서 쓰다듬으면서 그 쓰다듬는 것도 매번 바뀌어. 징그러. 네. 자동급식인데 손이 나와? 너 갑자기 그 자동급식에서 윙윙윙 뽀삐 그치. 잘 있어. 어제는 이렇게, 오늘은 이렇게. 근데 이것도 가능할 수는 있는데 이렇게 자동화를 할 바에는 그냥 사람이 하는 게 더 교감이 생기고. 뭐 그리고 필요한 경우들이 있기는 해요. 그리고 자동급식기를 쓰면서 또 다른 형태로 교감을 하고 놀아주고 산책을 그럼요. 한다면 문제는 없죠. 그럼요. 네, 근데 만약 그게 아니라 예를 들어 이 둘러싼 모든 환경이 자동화가 돼버렸다. 이거 왜 키우는 거야? 이러면 강아지가 그러니까. 도파민 시스템이 아예 무너져요. 그러면 얘는 삶에서 도파민이 아예 안 나오거든요. 이건 있어요. 그 공 던지는 기계는 옛날부터 있었어요. 공 던지는 거는요. 이게 무작위 행동이에요. 무작위. 던질 때마다 다르게 나가. 쭈르게 했다가 쭈르게. 우리 그 타자 연습하는 어허. 그것조차도 일정하게 나르기 힘들어요. 왜냐면 유체이기 때문에 이 오면서 공이 통과하는 게 달라지는구나. 유체고 또 날아올 때 어떤 힘을 비슷하게 주려고 해도 조금씩 어떤 마모가 이런 게 달라지거든요. 이게 또 공 던지기가 이게 네. 어떤 개들은 나는 그냥 다 필요 없고 공이 빨리 움직이고 저걸 물고 이 기계통 속으로 넣고 잘 놀잖아 그걸로. 근데 요걸 되게 좋아하는 맞아요. 보더콜리가 있는가 맞아요. 하면 어떤 애들은 이걸 아무리 가르쳐도 기계에 하잖아요. 물고 주인한테 가요. 맞아요. 사람이랑 하고 싶은 거죠. 내가 공을 가져다 주고 싶은 대상이 자기한테는 중요한 거죠. 맞아요. 그러니까 공을 집어오는 것 자체가 즐거운 애들도 있지만 맞아요. 공을 주인에게 전달하는 게 또 즐거운 애들도 있는 거예요. 맞아. 그러니까 어쨌든 중요한 거는 모든 게 자동화가 돼서는 도파민 시스템이 무너지고 AI 아니에요? 왜 교수님? 저는 사람입니다. AI 아닙니까? 왜 이렇게 잘 알지? 아니 몰라. 찔러볼까 한번? 피 나나? 저 아픕니다. 만약에 그렇게 되면 강아지가 굉장히 무기력감을 느끼고 그럼요. 결국은 이제 관계가 이제 단절이 돼서 맞아요. 사실은 반려동물이라고 할 수가 없죠. 키우는 목적, 본질이 사라지는 겁니다. 어떻게 보면. 네. 맞습니다. 그래서 그거는 좀 원하지 않는 게 좋겠다. 네. 이게 사람하고의 대화를 통하면 반려동물이 똑똑해진다라고 하는 얘기가 있다 그래요. 이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아마 그 개체가 갑자기 똑똑해지는 경우는 우리도 네. 경험을 해봤잖아요. 어떻게요? 우리 어릴 때 지금처럼 이렇게 이게 말도 잘하고 네. 똑똑하셨나요? 저요? 예를 들어 태어난 지 6개월. 지금이 훨씬 낫죠. 지금이 낫네요. 네, 지금이 그러니까 나요. 우리의 뇌도 그렇지만 점점 이렇게 시냅스들이 만들어지고 연결되고 예. 하면서 자주 쓸 수 있는 것들, 자주 떠올릴 수 있는 기억들 뭐 이런 네. 것들이 막 정해져요. 네. 그러니까 개들도 어떤 지능의 발전이 개체에도 있죠. 네. 근데 이제 그게 종을 넘어서는 어떤 변화는 아닐 그렇지. 거고 어느 정도는 이제 개들의 지능에서 학습을 하는 거니까. 네. 네. 그래서 이제 똑똑해질 수는 있는데 왜냐면 학습의 유전자까지 바꿀 수는 어. 없잖아요. 예를 들어서 인간의 어떤 진화 관점에서 봤을 때는 네. 되게 재밌는 이야기인데 네. 수많은 생명체가 있었는데 네. 왜 굳이 우리만 이렇게 똑똑해졌을까? 네. 이 지구상에서 왜 호모 사피엔스만 등장을 했을까? 이거는 몰라요. 우리는 진화의 결과만 놓고 여러 가지 추측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왜 그런지 모르지만 어쨌든 우리가 짱이 된 거예요 지금 그쵸. 지구에서. 근데 과연 개들도 언젠가 인간이 열심히 교육을 시키다 보면 갑자기 얘네들이 멍멍하다가 아빠? 몇 대째? 아빠? 아, 그러지. 나 저기 수학의 정석증 갖다 줘. 이러는 것이냐? 이게 될 것이냐는 거예요. 이거 홍성대 아저씨가 쓴 거 맞아? 이러면서. 근데 이거는 어려울 것이다. 왜냐하면은 효율성을 봐야 돼요. 인간은 지금 이 상태가 최적의 상태이기 때문에 이렇게 진화한 거거든요. 무슨 말이냐면 인간의 뇌가 되게 비효율적인 기관이에요. 왜요? 네. 우리의 뇌가 핵심이에요. 우리는 그렇죠. 뇌 때문에 지금 최상의 포식자가 된 거거든요. 똑똑해. 힘도 약하고 다 약하지만 오직 똑똑하기 때문에. 네. 근데 이 뇌가 우리 몸무게 2%밖에 안 돼요. 근데 우리 몸에 있는 에너지 20%를 씁니다. 그러니까 말도 안 되는 그렇다고 장기예요. 하더라고요. 네, 네. 그러니까 그러네. 연비가 안 좋네. 너무 비효율적인 거야. 근데 인간은 뇌가 좋아져서 20% 에너지를 쓰면서 뇌를 발전시키지 않았다면 인간은 이 환경에서 멸종할 수도 있어요. 너무 약했기 때문에. 개가 그럴 필요가 있을까? 예를 들어 개는 지금 충분히 굉장히 잘 생존하고 있어요. 근데 지금의 개는 인간이 너무 좋아하잖아요. 그러면 개가 똑똑해지는 게 과연 환경에 유리한 방향인가? 아니라는 거죠. 오히려 지금 정도의 지능으로 더 귀엽게, 더 뽀용뽀용하게, 이게 오히려 생존에 유리한 거야. 근데 맞는 말씀이신 게 네. 개들은 더 강해지기보다 더 약해지고 있어요. 왜냐면 사람이 원하는 게 맞아요. 강한 개가 아니라 맞아요. 귀여운 개거든요. 맞아요. 예전에는 우리가 개랑 친해지게 된 계기가 개는 잡식성이잖아요. 네. 인간하고 같이 음식을 먹어요. 네. 그러니까 얘는 그냥 나의 어떤 뭐 동료인 겁니다. 동료. 맞는 말씀이세요. 네. 사냥에 쓸모가 있었어야 돼요. 사냥할 때 같이 레이드를 뛰어요. 예, 쓸모가 그러니까 야 있었어요. 너가 탱커 해라. 내가 법사할게. 해갖고 우리끼리면은 이제 올 법사야. 탱커가 뭐야? 아 근데 보시는 분들 법사는 아니까. 뭐야? 그러니까 레이드라는 게 있어요. 레이드는 뭐야? 그래서 우리가 딱 아주 센 몬스터를 잡아야 돼. 근데 여기서 직업이 다양해야 되는데 네. 인간들 올 마법사란 말이야. 어? 그러니까 제대로 탱킹을 못 해요. 그러니까 가서 몸으로 때울 애들이 있어야 돼. 걔들 중에 누군가는 탱킹을 하고 누군가는 궁수를 이게 하고. 어떤 용어예요? 이거 일단 게임 용어인데 게임 용어예요. 보시는 분들은 그래요? 어쨌든 중요한 거는 협력 플레이를 했다. 그러니까 얘한테 먹을 걸 나눠주는 게 네. 동료로서 나눠주는 거예요. 실제로 유럽이나 북미는 개를 데리고 삶에 적용을 했었어요. 어허. 목축을 했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얘네 이게 어떤 거냐면 풀로는 양을 데리고 오는 역할로 보더콜리, 여기 있는 양을 저 지역으로 옮기는 수송을 하는 로트와일러 이런 친구들이 오.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조그마한 짖는 강아지는 정말 쓸모가 없고 네. 강한 개가 필요한데 맞아. 지금 현재 우리나라 또는 저 잘 사는 동아시아가 있어요. 요 나라의 특징이 있는데 강한 개는 살아남지 못해요. 맞아요. 귀여운 개들이 살아남죠. 왜냐면은 걔네들이 역할이 없어요. 레이드를 안 뛰거든 이제. 레이드가 뭐야? 레이드 안 뛰기 때문에 예전에는 필요했는데 지금은 그쵸? 나의 어떤 네. 마스코트 같은 느낌으로 내가 돌봐주고 아껴주고 보듬어주는. 그래서 재밌는 게 요즘 현대 강아지들은 네. 심지어 표정도 많아졌어요.
이게 진화의 증거 중에 여러 가지가 있는데 굉장히 중요한 특징 중에 하나가 흰자가 커져요. 그걸 아셨어요? 아 그럼요. 이 과학인데. 이게 배간이 많다라는 게 네. 눈동자의 움직임을 볼 수 있다라는 맞아요. 건데 맞아요. 초식 동물이나 이런 친구들 보면은 흰자가 아예 안 보입니다. 맞아 없어요. 맞아요. 맞아요. 근데 흰자가 보이는 게 개나 고양이가 요새 꽤 보여요. 왜냐면은 얘네가 인간하고 교감하면서 아니라 꽤 됐죠. 요즘이라는 게 몇만 제가 년 됐을 건데요. 그러니까 요즘이라는 게 제가 엊그제 말하는 건 아니고. 한 15,000년 됐어요. 맞아, 천문학에서는 한 7.98억 년 얘기를 하기 때문에 몇천 년, 몇만 년은 요즘입니다. 요즘의 동물백과 보셨나요? 요즘 동물백과? 요즘 동물백과는 수명일 2개를 쓰더라고요. 그러니까 자연 상태, 야생과 동물원. 실제 어떤 반려동물일 때. 네. 맞아요. 이렇게 해야 돼 지금은. 이 두 개 나 깜짝 놀래. 우리 아들 동물백과 이렇게 읽어주는데 야생에 있을 때는 뭐 예를 들어 10살, 동물원에 있을 때는 20살 요런 식으로 코끼리의 수명도 다 달라지고 그러면서 그렇더라고요. 추가 설명하는 거죠. 이게 왜 그런지 알아? 오. 인간이 의료 기술을 나눠줬기 때문이다. 근데 야생에서는 사실 노년이라는 게 없잖아요. 없죠. 야생은 누가 먼저 갈지 몰라요. 아, 그러니까 그럼요. 위아래도 없어 그냥. 야 너도 언제 갈지 몰라. 오. 근데 이게 그러면은 수명이 늘어나면 과연 얘들이 행복할까? 이 옛날 개들은요 한 7세가 수명이 그렇죠. 다였거든요. 예, 자연사 그쵸. 상태가 그 정도였죠. 그리고 실제로 어른들은 강아지 개가 몇 살 살아? 그러면 10살 이랬어요. 근데 요즘에는 말이 달라졌어요. 15살. 15년이 거의 기본이죠, 거의. 그것도 대단하죠. 근데 사람도 뭐 세 자릿수도 가시는 분들이 계시니까. 있으니까요. 예. 근데 더 재밌는 게 뭔지 아세요? 예. 언제 태어났는지 공식력 있는 기관에서 인증을 했고 그 기관에서 사망하는 날까지도 기록을 했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40살을 살아도 40년 전에 그런 기관이 없었었기 때문에 알 수가 없대요. 아하. 그래서 전 세계에 사실 40살 넘은 개가 많답니다. 있을 수도 있다. 우리나라에도 제가 예전에 그거 되게 유명한 거 세상에 이런 일이 네. 거기 이장님이 나와서 얘 50은 넘었어. 내가 요만할 때부터 봤어. 그 이장님 코가 빨개져가지고 봤다니까 안 믿네. 최씨 봤지? 이거는 진짜로 내가 자식일 것 같은데. 그 이대째일 것 같은데. 닮아서 구분 못 하시는 걸 수도 있어요. 그분이 예를 들어 그랬나? 얘를 새끼를 낳았어요. 그 새끼가 좀 크니까 성견하고 비슷하지. 비슷해. 근데 같이 다니다가 그래. 얘네들이 교대로 먹이를 먹다가 어느 날 성견이 사라졌어. 그럴 수 있지. 그러면은 인간이 봤을 때는 얘가 계속 영생 중인 거예요. 왜냐면 50은 너무 말이 안 돼서 진짜 세상에 이런 일이 없다 했어요. 조심스럽게 추측해 봅니다. 믿자는 건 아니고 그 이장님이 그랬다는 거예요. 사람도 그럴 때 있거든요. 예를 들어, 야, 왜 이렇게 안 늙었어? 저 아들입니다. 이런 거 있거든요. 맞아. 야, 얘 맞아, 아직도 맞아, 이렇게 맞아. 젊어? 저 아들입니다. 이런 거 있어요. 맞아. 왜냐면 물어봐서, 야, 그게 너 맞는 것 바둑이야? 같아. 저 바둑이 아닌데요, 아들인데 이거 안 하니까. 그렇지. 너 바둑이야 그러면 약 좋아하잖아. 그렇지. 아예 바둑이구나 이랬을 수 있어요. 그게 맞는 것 같네요. 그게 유력합니다. 왜냐면은 50은 말이 안 돼. 제가 정말 많이 잡아도 왜냐면 50이면은 인간으로 치면은 뭐 한 300살 그렇잖아요? 그러네요. 평균 수명의 3배니까 400살, 300살일 것 같은데. 이게 수명이라는 게 너무 재밌어요. 왜냐면은 인간도 사실은 40살 정도가 자연사 수명이에요. 그러니까 옛날에. 이게 그래프상으로 보면은 생명체의 크기랑 심장 박동수라든지 그 실제 수명이라든지 이런 것들의 관계도가 있어요. 어떻게 관계가 있어요? 이게 뭐 예를 들면 심장 박동이 굉장히 빠르다. 체구가 작다. 설치류 같은 애들은 굉장히 짧죠. 수명이. 말이나 소나 인간이 무게가 비슷하잖아요. 네. 그러면은 거의 비슷한 수명을 살아요. 그래서 물론 이제 거북이 같이 굉장히 박동이 느린 애들 중에 오래 사는 애도 있지만 대충 몸무게를 보면은 크기를 보면은 어느 정도 수명 그래프가 나온단 말이에요. 근데 여기서 삐쭉 튀어나온 애가 딱 3종 있는 거예요. 지구상에. 누구예요? 하나는 인간. 나머지 둘이 개하고 고양이에요. 왜냐? 인간이 의료 기술을 나눠줬습니다. 인간의 간택을 받은 거야 얘네들이. 오직 인간이 좋아하는 존재라는 것 때문에 이렇게 된 거거든요. 예를 들어 비슷한 게 뭐가 있냐면은
그 고추 좋아하세요? 고추? 먹는 고추. 매운 거. 먹는 거 말고 다른 거 얘기할 수 있나요? 네, 어쨌든 먹는 거 고추겠죠? 어쨌든 이 고추를 좋아하세요? 고추 좋아하죠. 고추의 매운맛을 좋아하시는 거죠. 알싸한 맛. 알싸한 맛. 예. 고추의 매운맛이 캡사이신인데 네. 이 고추가 네. 본인들의 생존 전략이에요. 매운맛이. 왜요? 고추 입장에서는 멀리 퍼져서 이 세계를 지배하고 싶어. 멀리 퍼져서 이 세계를 지배하고 싶은데 네. 자꾸 육지 동물이 뜯어먹는 거야 나를. 육지 동물들이 나를 먹으니까 걔네가 똥을 싸놔봤자 얼마 못 가요. 아, 그 근처에 싸니까. 확산이 안 되는 거야. 그래서 얘네들이 진화를 어떻게 했냐면 맞는 말이다. 육지 동물이 이 캡사이신을 맵게 느끼도록 진화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일반 동물들은 못 먹어. 그럼 매운 걸 못 느끼는 동물이 조류는 못 느낍니다. 조리를 못. 매운 새우깡 갈매기 먹여보셨어요? 미친 듯이 먹어요. 사람도 매운데 매운 새우깡을 그거 매워. 갈매기들은 기깔차게 먹어. 왜냐? 걔네들 매운맛 못 느껴. 진짜? 그래서 조류는 못 느끼는데 육지동물은 느끼는 매운맛인 캡사이신을 얘네들이 아이디어를 낸 거야. 그래서 모여서 이제 야 고추깨기 한번 모여가지고 시원하게 한번 가볼까? 그래서 이제 새들이 와서 먹어서 똥을 싸니까 퍼지기 시작했어요. 퍼지네. 멀리 퍼지겠네요. 근데 놀랍게도 네. 육지동물 중에 이 매운맛을 기호식품으로 즐기는 동물이 등장해요. 바로 인간. 요놈들 그래서 망했어. 어. 그래서 원래 고추가 망했다고 생각했어요. 우리 이러면은 끝났다. 새들이 못 먹는데. 근데 웃긴 게 인간이 이걸 즐기니까 퍼졌네. 이제 고추 농장을 만들어서 어허. 지금 식물 중에 제일 대성한 애들이 고추입니다. 인간이 즐기니까. 고추 입장에서는 지금 태평성돼요, 진짜. 이렇게까지 많이 나올 수 없거든, 고추가. 이야, 그러니까요. 그래서 개랑 고양이도 지금 그런 상황인데 얘네들이 일단 오래 산다라는 거죠. 우리는 사실 오래 살면 좋잖아요. 좋죠. 그러니까 얘네들도 이 사람과 혹은 이 다른 동물들과 교감하는 시간이 늘어나니까 행복합니다. 근데 문제는 오래 살게 되면서 원래는 앓지 않았던 병들을 얻게 돼요. 많은 걸 얻게 네. 되죠. 암 같은 경우가 우리 인간도 암이 없었어요. 조선시대 때는. 암이 생기기 전에 죽었구나. 암이 생기기 전에 이미 다 죽었어요. 암이라는 거는 수명이 늘어나면서 생긴 질병이에요. 이제 정상 수명을 넘어가니까 우리 몸의 세포가 이상 세포가 되면서 얘가 늙지도 않고 계속해서 자가번식하는 애가 생기는 거죠. 사실 우리 몸도 늙어서 고장 나는 거죠. 대부분이 이제 노화로 인한 것이고 어쩌면 우리가 소식해야 된다 뭐 이런 것들이 적게 먹으면 위가 에너지를 덜 써서 소화시키잖아요. 그렇죠. 위도 소모품이야. 그 장수의 어떤 비결은 소식기 하나 있고 그 다음에 패턴화된 행동. 똑같은 시간에 일어나서 밥 먹고 운동하고 뭐하고 똑같은 시간에 자. 네. 이거를 패턴화시키면 어떻게 되냐면 뇌가 어떠한 생각도 안 하고도 하루를 보낼 수가 있어요. 일종의 전기를 안 쓰고 보내는 거죠. 그러면 수명이 늡니까? 뇌를 덜 쓰는 거니까. 뇌도 소모품이라 적게 쓸수록 효율적으로 쓸수록 우리 수명은 늘어나요. 그러니까 저같이 맨날 공부하고 맨날 과학 얘기하고 사실 뇌 입장에서는 굉장히 혹독한 거지. 그리고 단순한데. 예전부터 뭐 예술가분들 중에 애인이 많은 분들 계세요. 뭐 애인이 막 50명, 70명. 애인이 많으면 써야 되는 기관이 있습니다. 그 기관도 에너지를 엄청나게 많이 써요. 그런 채널이 아닌데 우리가. 아니 이게 과학인데. 우리는 가족 채널이죠. 순수한 채널인데. 원래 이런 얘기는 애들은 무슨 말인지 몰라요. 그래. 맞네. 제 말은 아무도 몰라. 어른들은 알아. 예술가 얘기 나왔죠. 그래서 그러네요. 예술가들은 네. 에너지를 많이 써가지고 주로 단명한 분들이 정말 애인이 많은 분들. 근데 옛날에 왕들은 조선의 왕들은 평균 백성들보다 오래 살았던데. 그거는 훨씬 혹독한 환경이 백성들이었던 거죠. 영양 상태라든지 모든 것들이. 근데 옛날엔 그랬지. 옛날을 따져보면 조선 시대에 맞아. 가장 수명이 길었던 게 내시입니다. 평균 일반 수명 대비 7년 이상 길어져요. 즉 제거를 하면 7년의 수명이 늡니다. 에너지를 덜 예. 쓰고 스트레스를 덜 그쵸? 받으니까. 그 기관을 아예 제거해 버리면 우리 몸에서 에너지를 계속 쓰는 공장 하나를 철수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도 더 살고 싶으면 제거하면 되겠네요. 제거하면 평균 7년이 느니까 근데 걔들도 중성화하면은 맞아요. 수명이 늘어요. 같은 이유예요. 그래서 한번 하셔도 일단 수명이 늘어요. 같이 하시죠. 저는 근데 그냥 굵고 짧게. 아니야 생각해보니까 해도 나쁘지 않을 것 같긴 해. 아니 앞으로 쓸 일이 많이 없으니까. 사실은 점점 갈수록. 뭐 언제 때도 상관이 없거든요.
그래서 아마 행복은 할 텐데 네. 약간의 행복의 방향이 좀 달라질 수는 있겠다. 그래서 그것 때문에 아파서 힘든 것도 있을 거고 그리고 개들이 네. 인간보다 훨씬 더 시간을 느리게 느끼잖아요. 그쵸. 그러니까 그것 때문에 굉장히 길다고 느낄 거예요. 삶이. 그러면 또 그것 때문에 벌어지는 뭐 상실감이나 우울감이나 이런 것도 있을 수 있고. 예. 우리는 왜 개를 귀여워할까요? 귀엽다는 게 무엇인가를 먼저 정의를 해야 돼요. 귀엽다는 건 무엇일까? 왜 뭘까요? 귀여움이라는 감정이 생겼을까? 네. 예. 뭘까요? 우리가 예를 들어서 자녀를 낳는다. 네.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으니까 내가 클 때까지 나를 지켜달라는 보호 본능을 자극하게 태어났고 보호하고자 하는 마음을 불러일으켜야 되겠네요. 그러니까 엄밀히 말하면 귀여움이라는 감정이 인간의 아이의 형태가 귀여움이 된 거예요. 그 형태를 우리는 늘 보호해왔기 때문에 네. 얘네들은 보호해야 된다는 유전자 때문에 네. 그래서 요렇게 생긴 강아지들 눈이 크고 얼굴이 강아지들은 크고 팔다리가 짧고 닥스훈트 같은 애들 얘네들이 귀여운 얼굴이 됐다라는 것 자체가 아하. 어쩌면은 그 인간이 선호하는 형태로 맞아요. 또 계속 이제 진화가 된 거예요. 네, 네. 그러니까 귀여운 강아지만 남은 것도 얘네들이 인간에게 친화적인 외모를 갖고 있기 때문에 남아 있으니까 사실 옛날엔 귀여운 게 그렇게 쓸모가 없었을 거예요. 없었죠. 근데 지금은 귀여운 게 엄청나게 유리해졌어요. 인간을 봐도 맞아요. 귀여우면 장점이 너무 많아요. 귀여우면요 실수해도 용서해 줍니다. 근데 안 귀엽잖아요. 세상. 귀여우면은 뭐든지 다 해결이 돼요. 귀엽다는 얘기를 좀 듣고 사셨나요? 좀 지향점이 거기 있죠. 그쪽으로 가야 돼. 그쪽으로 가야 돼요. 왜냐면 우리는 이제 남은 게 없어요. 남은 게 40살이 넘어가면 남은 게 없어. 우리는 결국은 뭐 다른 거 못 하거든. 멋있는 거 에이. 조인성 형님이 해야죠. 에이. 우리는 귀여운 걸로 살아야 돼. 저도요? 그것밖에 없을까요? 다른 쪽이세요? 아니지. 나도 형님도 그쪽이에요. 이 채널 왜 봅니까? 제가 귀여워서 보진 않아요. 그것도 있어요. 제가 봤을 때. 아니 그럼 궤도님은 귀여워서 사람들이 보는 거예요? 아니. 저요? 과학이 귀여워요. 제가 이야기하는 과학이 좀 귀여워요. 진짜. 아 진짜. 네. 뭔 소리야? 제가 오늘 저 궤도님 모시고 사실 여러 가지 얘기도 너무 재밌지만 화성 얘기를 하고 싶었는데 아니 다른 얘기 하다가 화성 얘기를 못했어요. 아 저 한 번 더 오셔야 될 것 같아요. 아 그럼요. 정말. 다음에 우주 얘기 좀 하시죠. 야, 우주. 우주와 강아지. 아 네. 저 궁금한 것들 많죠. 아 그럼요. 아니 제가 정말 운전하면서 그 예전에는 뭐 라디오를 듣고 노래를 많이 들었다면은 요즘에는 챗GPT 켜놓고 이런 거 좀 많이 하는데 재밌어요. 정말 재밌어요. 근데 저 궤도님이 오늘은 저만의 챗GPT가 된 것처럼 이렇게 얘기를 너무 잘해주시고 괴미나이라고 불립니다. 괴미나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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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괴미나이라고. 예, 꼭 모시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나와주셔서 감사합니다. 아이고,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